오늘 핫토픽 이번 두 번째 순서. 유동규의 겁먹은 이재명 자로만 쳐다봤다. 잘 들어보시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있는데 그거는 변호인들만 갔고 대장동은 이재명이 갔죠. 이재명이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하는 이 재판은 4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그런데 이게 김동영 부장판사가 재판을 질질 끌면서 4개 중에서 겨우 하나 했습니다.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대장동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원죄격이죠. 그 복잡한 그 대장동, 뭐 저수지 400억 저수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김만배, 뭐 유동규 처음에 그쪽 편이었고, 뭐 정진상 나오고 김용 나오고 남욱 변호사 나오고 그 나오는 뭐 녹취록 이야기도 하는 그 이제 대장동 심리가 첫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동규가 1호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과 법정에서 몇 번 싸웠죠. 이 대장동으로는 1호 정인이지만 그 전에 다른 재판, 선거법이나 뭐 위례신도시 이런 거 할 때 또 정인으로 나와서 이재명과 부딪혔는데, 자, 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유동규가 이재명의 변호사들과 싸우고 이재명은 침묵을 지킵니다. 검찰이 이제 어제 대장동 개발 과정에 대해서 유동규에게 질문을 시작을 하니까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이의 제기를 막 합니다. 자, 충성해야죠. 대북송금 사건에는 변호사들만 갔죠. 이재명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장동 재판에는 이재명이 딱 앉아있죠. 딱 앉아있는데 변호인들이 막 하는 걸 다 듣습니다. 아, 누가 나에게 가장 충성하지? 이거 다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막 몰아칩니다. 검찰을, 정인을. 자, 계속 검찰이 유동규에게 질문을 막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검찰 질문에 사실과 의견이 막 섞여 있다. 유도신문한다. 이렇게 재판부에 좀 제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유동규가 버럭하면서 이재명 변호인단을 질타를 합니다. 변호인을 향해서, 이재명 변호인을 향해서 유동규 정인이 그 정언하는데 방해가 돼요. 좀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이 압권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막 소리치는 그 변호사들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드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변호사들에게 공천을 안 줘서 그러니 자꾸 끼어드네.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다 5명 이런 말씀드렸죠. 이 대장동 변호사들 막 공천 받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어제 나온 대장동 변호사들도 그때부터 계속 그 대장동 변론을 했는데 같이 변호하던 다른 사람들은 금배지 달아서 국회로 가고 자기는 계속 변호인으로 남아 있으니까는 이거 내가 그때 충성이 모자라서 그랬나 하고 지금이라도 충성을 맹세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재보선에서 배지를 달거나 지방선거에 뭐 단체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 차원에서 자꾸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유동규가 한 것이죠. 또 이재명 변호사들을 향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신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떠넘기기 위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이게 언성을 또 높였고, 얼굴을 붉힌 채 흥분한 모습을 막 유동규 씨가 보이니까 재판부가 또 말려서 잠시 휴정을 했다. 그런데 자,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은 유동규와 자기 변호사들이 막 싸울 때 아무 시선을 딴 데 안 돌리고 자료만 들춰보고 있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재명이 이전에는 이 유동규에 대해서 옛 부하 대하듯 막 몰아붙였고, 유동규도 거기서 맞대응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대장동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첫날은 이재명은 고분고분했다는 겁니다. 고분고분한 이재명을 유동규가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공격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겁먹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유동규의 겁먹은 이재명 자료만 쳐다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부딪혔던 이야기를 그 몇 가지 해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법정에서 유동규와 이재명이 만난 것이 202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막 같은 동지였죠. 같은 동지였는데 나중에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해서 거기다 덮어 쓰려고 했었습니다. 덮어 쓰려고 했는데 이 유동규도 보니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데 자기가 다 덮어 쓰면은 자기만 억울하죠. 그런데다가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본인 이야기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재명이 정말 치러졌다. 자, 그래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해서 몸통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할 때는 유동규였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데 2023년 3월 31일에 재판장 안에서 한 사람은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은 증인으로 만났는데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줄곧 이재명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재명 씨. 증언 내내 유동규는 재판부나 검사 쪽만 바라봤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은 앞에 있는 서로를 살펴보거나 증명만 응시를 했는데 자 어제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도 있었죠. 가짜 변호사 선임 이야기도 있었죠. 가짜 변호사. 이재명 쪽에서 유동규에게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그 변호사가 유동규를 위해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검찰에 뭘 진술하는지 그거 이제 감시하러 그 변호사를 보냈다. 그래서 가짜 변호사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양쪽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는데 몇 번 싸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법정에서 어제는 법정에서 이재명이 마치 유동규에게 겁을 먹은 듯이 외면을 했는데 왜 겁을 먹게 됐는지 그 내용을 지난 거지만은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1월 30일 날 또 법정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은 피고인, 유동규는 증인.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유동규가 또 폭탄성 발언을 합니다. 남욱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였죠.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때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은 정진상에게가도 그 해당 사안을 공유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과 내가 같이 그 남욱에게 3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제 대장동 저수지에서 돈을 빼오는 과정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직접 내가 증인을 신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세등등했죠. 유동규가 자기 옛 부하니까. 물론 이제 그다음에 유동규가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이재명도 변호사 출신이니까는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성남시 간부 회의할 때 제가 뇌물을 받거나 업자들하고 올려 다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데 정의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정진상 피고인한테 우리 3억 요구하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쏘아붙이니까는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시장님 그렇게 깨끗하신데 전에 제가 내준 호텔은 왜 가셨냐. 이재명이 말 돌리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유동규가 부산 호텔 갈 때 제가 돈을 내준 거 모르시냐. 영수증도 제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깨끗한 척 다 했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부탁을 해서 뭐 부산에 가족여행 가는데 호텔 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호텔 잡아주고 했지 않느냐. 깨끗하게 뭐가 깨끗해. 말만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대장동도. 깨끗한 척 하지만은 결국은 이 정진상을 통해서 또 그 김만배를 통해서 저수지 만들었지 않느냐. 비자금 저수지.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막 받아치는 겁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죠. 지난번 총선 전날에 이재명이
또 법정에 갔죠. 그때 이제 유동규하고 신문하면서 무려 30분 동안 유동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을 벌였는데 뭐 공무원들 뭐 특채 이런 거 가지고 막 둘이 설전을 벌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니까 재판장이 이 설전을 제재를 했기 때문에 30분 만에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유동규 씨가 모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유동규에게 또 반격을 당했었고, 유동규가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대장동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동규 회피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에게 겁먹은 이재명. 자료만 쳐다봤다.